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웨이모가 로보택시를 런칭했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원래 기존 방향이 아닌, 그러니까 무인은 맞지만 세이프티 드라이버도 안 타고 완전 생으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물론 제한적인 요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정 지역과 날씨가 좋은 곳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당장 완벽한 무인으로 지금 서비스를 할 생각도 없고 하려는 지금 회사도 안 보입니다. 물론 진일보를 했지만, 물론 이 방향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리모트 컨트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파본 거죠. 웨이모가 이렇다면은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이렇게 로보택시를 런칭할 거였으면은 진작 일찍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로보택시를 이렇게 결국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러 할 거였으면은 라이다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개입을 하게 되면 좀 불안전해도 충분히 로보택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미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 올해 기사에도 있죠. 정말 The Rise of the Remote Controller에서 이런 부분들의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이미 메이저 회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당장에 로보택시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응급시 항상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회사들이. 이 몇몇 기사를 보니까 10년 내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온다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미래인 건가? 앞으로 한 10년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레벨 4, 레벨 3 정도의 차들을 풀어놓고 안 될 시에 이런 운전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정확히 웨이모가 이 숫자를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차 세대 정도를 모니터링하지만 지금 이제 10대 20대면은 결국 적은 드라이버로 많은 차를 컨트롤하게 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예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차 하나를 완벽히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면은 판단만 하는 거죠. 이제 핸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제 가이드만 주고 차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발전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되면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도 있고,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났던 게, 실제로 스타트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지만 시골에 캔자스라든지 좀 더 인건비가 낮은데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이 캘리포니아 법이 결국 이런 리모트 컨트롤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라이센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인건비가 싼 곳에 가서 있는 드라이버를 하이어링해서, 안 그래도 요즘 코비드 때문에 언택이 지금 뜨고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차를 응급시에 이제 컨트롤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예 인건비가 싼 나라에 이런 것들을 맡기게 되면은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차량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는 해킹이라든지 통신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영국에서는 5G와 셀룰라잇을 통해서, 일종의 이건 스타링크죠, 스페이스X에 이걸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르노의 트위즈를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국의 재미난 기사는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파산을 하고 이걸 영국 정부가 거의 소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브로드밴드 서비스랑 이제 5G, 왜냐하면 5G의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통신의 음영 지역이 생각보다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버리지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 외곽으로만 나가도 커버가 된다고 통신회사는 광고를 하지만 그 시그널의 세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스타링크의 저는 위력이 더 크다고 보고, 또한 5G의 그 건설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타링크의 밸류를 더 주는 거거든요. 스타링크는 더 저렴한 가격에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잠식하지 않을까. 결국 싼 가격이 요즘에는 그게
대세인 것 같거든요. 이미 이런 시연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면은 향후 10년간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차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레이턴시도 중요하겠죠. 빠른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일어나면은 즉각 리모트 드라이버가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거의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이 돼서 통신이 느리더라도 차가 어느 정도 그거를 판단을 해서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꽤 현실적이어서 앞으로의 자율주행 차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결국 웨이모도 완벽하게 하려다가 안 돼서 리모트 컨트롤러로 차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흐르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 이게 좀 큰 문제인데요. 이게 대륙을 횡단하는 이 트럭 드라이버가 굉장히 요즘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일이 고되고 플러스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당장 지금 쓸 드라이버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월급이 올라간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웨이모도 이것에 대응해서 이제 무인 트럭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역시 원격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율 정도 되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중요 그런 카고를 내리고 올릴 때는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차를 컨트롤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분야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무인 자동차 꼴에 너무 그 높은 꼴에 집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로봇택시라면 굳이 라이다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닌 좀 부족하지만 그 상태로 런칭을 하고 힘든 부분들은 결국 중앙센터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라면은 현재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어차피 라이다를 써도 100%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이 힘들고 정말 조금 더 나아지는 건데 어차피 사람이 개입하는 거를 용인하기 시작한다면은 카메라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크루즈도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라이다를 좀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라이다가 여전히 비싸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은 라이다 역시도 그렇게 제 성능을 내진 못합니다.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센서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 좋아지는 폭이 생각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 연구를 통해서 라이다를 이렇게 대체하려는 연구를 GM 크루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식이면 싸게 차를 많이 만들어서 통신 베이스를 잘 깔고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리모트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로봇택시가 된다고 하면 결국 이 모든 부분에 지금 테슬라가 하긴 워낙 무한 확장을 해놨으니까요. 테슬라가 나름의 이점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